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죠. 왜 지금 로보틱스냐? 미국 정부의 전략적 투자고 AI가 두뇌였으면은 이제 신체, 몸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야 GDP 성장률을, 경제를, 산업을, 미국을 살릴 수가 있죠. 올해는 AI라는 뇌를 가지고 정말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 해먹을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월가에서도 기존 단순한 AI 테마로는 벗겨 먹을 만큼 벗겨 먹었습니다. 새롭게 개인들을 벗겨 먹고 지수를 부양시킬 신규 테마, 스토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게 바로 피지컬 AI, 로보틱스예요. 지금이 왜 골든 타이밍이냐면은 아주 명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래요. AI와의 시너지, 챗GPT나 그록, 제미나이, GPU와 TPU 이 모든 것들이 트레이닝에서 추론으로 이제 로봇을 이런 생성형 AI 모델이 로봇을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AI가 로봇의 자율성을 높여서 인간의 개입 없이 복잡한 작업, 정밀 조립이나 수술, 최근에 고용 주가가 계속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 고령화랑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봇이 생산성을 대체하죠. 미국만 하더라도 제조업 노동자 부족 때문에 몇백만 명의 노동자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로봇 도입으로 효율을 30% 이상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용도 급락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미국의 피규어 AI는 BMW 공장에서, F1닉 같은 회사들은 벤츠 공장에서, 보스톤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투자했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계속 펌핑을 해대는 겁니다. 월가에서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투자 펀드에서도 이런 로보틱스 붐이 작년부터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미국 중심의 로보틱스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요. AI를 넘어 로보틱스를 국가 안보, 경제 전략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로보틱스 지배에 대한 대응인데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제조 부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25년 11월 24일에 제네시스 미션이란 행정명령을 발표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을 따라가 보면은 물론 로봇 산업이 테마를 이루면서 다 골고루 상승해 주겠지만은 이 커다란 바스켓 안에서 제네시스 미션에 따른 좀 더 가시화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근본이 행정명령 14363은 단순한 AI 육성책이 아니라 AI라는 두뇌를 로보틱스라는 육체에 결합해서 물리적인 생산성과 과학적 발견을 자동화하려는 국가 총력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정명령을 깊이 뜯어보면은 왜 지금이 로보틱스 투자의 초기 진입 적기인지 명확해져요. 자, 이 행정명령 14363의 텍스트와 숨은 의도를 상세히 들춰보자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실험실과 공장의 무인화라는 겁니다. 이 행정명령의 가장 파괴적인 부분이 단순히 AI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설계한 가설을 물리적으로 로봇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부 장관에게 240일 이내에 내년 중반까지죠. 국립연구소 및 연방시설 내 로봇 실험실 그리고 AI 주도 생산시설의 역량을 검토하고 구축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과학실험의 자동화를 강제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스포이트를 두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AI가 로봇 팔과 자율주행 로봇 이 모든 걸 제어하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신소재, 배터리, 바이오 실험을 수행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즉 수행 섹터를 보자면은 이러한 장비들을 물리적으로 조작할 정밀 실험용 로봇 팔이나 자동화 통합 솔루션 기업들이 직접적인 정부 예산에 수혜를 입게 되겠죠. 두 번째가 미국 과학 및 안보 플랫폼과 피지컬 AI의 결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DOE의 슈퍼컴퓨팅 자원과 AI 모델을 민간의 로보틱스 제조 역량과 연결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즉 소프트웨어인 AI 에이전트가 현실에서 작동하려면은 반드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인 로봇이 필요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된 로봇 하드웨어 표준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표준에 부합하는 미국 내 로봇 기업 또는 동맹국 기업이 국가 표준 인프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테슬라의 충전 규격이 표준이 된 것과 유사한 파급력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행정명령 14363을 보자면은 AI 적용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핵 에너지, 임계 광물, 전력망 효율화를 꼽았습니다. 방사능 위험이 있는 원전 내부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전력망, 위험한 광물 채굴 현장에 투입될 특수 목적용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유지 보수용 드론, 로봇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거죠. 민간 수요가 아니라 정부, 국방부가 직접 구매자가 돼서 아니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잖아요, 이게. 시장을 보장해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게 정책 선언에 그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박아두었어요. 60일 내에 20대 국가과학기술 과제 선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로보틱스 관련 기술과 제조가 확실히 포함되는 거죠. 240일 내에 로봇 실험실 역량 평가 완료 및 도입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요. 270일 내에는 이러한 플랫폼을 초기 운영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26년 상반기까지 정부 기관들은 로봇 도입 계획을 보고해야 돼요, 정부에. 즉 25년 올해 말부터 내년 26년 초까지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발주나
언제나 파트너십 발표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투자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미션에 참여한 로봇 기업은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중국산 부품, 라이다나 모터 등을 쓴 로봇이 원천 배제가 돼요. 미국 내 공급망을 갖춘 로봇 부품사 혹은 미국과 상호 운영성이 보장된 동맹국, 한국이나 일본이겠죠. 그러한 기업만이 이 거대한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지금 이러한 회사들의 투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중국산이 빠져나간 거대한 공백을 누가 채울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DOE 로봇 실험실 구축에 납품이 가능한 정밀 제어 로봇 기업들, 원전, 전력망, 광산 등 위험 지역에 투입될 사족 보행 및 드론 로봇 기업들, 정부 조달 가능 기업이죠. 그리고 제네시스 미션의 AI 설계를 실제 부품 생산으로 연결해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인 AI 모델에서 하드웨어인 로봇으로 전이 스필 오버되는 바로 그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정부가 찍어주는 분야에서 무조건 돈이 꽂힌다라는 흐름이 핵심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겉으로 보면 모순투성이잖아요. 그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로봇인 거죠. 이 구조적 필연성을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라고 했죠. 관세 폭탄이 무서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폐쇄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이랑 물류업 밑단을 지탱하던 저임금 노동력이 증발했잖아요. 결국 기업은 살기 위해서 사람 대신 기계, 로봇을 사야만 됩니다. 투자가 아니라 생존 비용이고, 경기 침체가 와도 로봇 주문은 줄어들지 않는 비탄력적 수요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엔드게임은 대중국 봉쇄의 1막이 반도체 제재였으면은 그 2막은 로봇인 거죠. 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 최강자 중국의 제품들이 항만 크레인, 물류 로봇, 드론 등에서 모든 중국산 부품이 금지됐잖아요. 통신 모듈, 라이다, 센서, 한국, 일본, 유럽의 로봇 기업들에게는 경쟁자가 사라진 우주 공산인 겁니다.